만약 미국이 지구의 절반이 넘는 광대한 영역에서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파격적이고도 충격적인 선언이 단순히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고립주의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밑그림의 일부였다면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세계 질서에 대한 모든 상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를 뒤바꿀 수도 있는 강대국들의 숨겨진 의도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열쇠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 부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는 하나의 분명한 질서 아래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전 세계를 재건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앞장섰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며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당당히 열었죠. 마치 거대한 대양을 가로지르는 함선이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길을 밝혀주듯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안보와 무역 질서를 굳건히 지탱해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NATO와 같은 굳건한 동맹체제를 구축해 집단 안보의 틀을 다졌고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자유로운 교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전 세계의 공동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던 세계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팍스 아메리카 질서의 그늘 아래에서도 서서히 균열의 조짐들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전비를 소모하며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정신적, 경제적 피로감을 안겨주었고요. 막대한 전쟁 비용은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스스로의 경제적 자신감마저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죠.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희생에 대한 회의감이 미국 사회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이러한 외교적 고민과 전략적 피로감은 이미 그의 정책 곳곳에서 분명히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파격적인 선언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커 퍼스트라는 강력한 구호였죠. 이 구호는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팍스 아메리카라는 기존의 세계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들을 거침없이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파격적인 발언들과 초기 정책들은 전통적인 동맹국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깊은 당혹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매우 강하게 요구하며 유럽 정상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던 모습,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에서 전격적으로 탈퇴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기후 협약에서도 등을 돌리는 등 기존의 국제협력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도발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상대로는 관세 폭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전방위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하며 세계 경제 질서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시그널들은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구 절반 이상에서 손을 떼겠다오는 언뜻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의 원류가 된 계산된 전략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전례 없는 혼란과 긴장감을 전 세계에 걸쳐 증폭시켰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고립주의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밑그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과연 단순한 고립주의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밑그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행보를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정립하고 기존의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 맞추려는 정교한 그림의 시작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일부 기물들을 후퇴시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한 전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적 움직임과도 같았죠. 이것은 겉으로는 전략적 후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결정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나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대신 인도태평양처럼 핵심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곳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지구 절반 이상에서 손을 떼겠다는 언뜻 황당하게 들렸던 그 발언은 사실 특정 지역에서의 부담을 덜고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곳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동맹국들보다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등 비전통적인 외교 대상과의 만남을 서슴지 않으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틀을 흔들면서도 미국의 국방 예산을 재조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는 등 자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단순히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의 재정이, 즉 미국 우선주의 2.0분을 향한 전략적 설계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었던 동맹국들은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스스로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방안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의 주요 정상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EU 정상회담에 임하며 유럽의 자율적인 방위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죠. 아시아의 동맹국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 역시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보호막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맹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죠. 이처럼 미국이 지구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리겠다는 전략을 실행하면서 그 빈자리에 생겨나는 힘의 공백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촉발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넓혀갔고 러시아 역시 군사력을 강화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다극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는 듯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한 시대의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계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모두가 각자의 생존 전략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이러한 거대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단순히 한 시대의 정치적 슬로건이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뜻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던 그의 행보 뒤에는 사실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재정의하고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세계 질서를 과감하게 재편하려는 치밀한 큰 그림이 숨어 있었던 거죠. 특정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축소하고 그 힘을 미국이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핵심 경쟁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선택과 집중의 고도화된 전략이었습니다. 지구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리겠다는 트럼프의 파격적인 발언은 결코 무책임한 포기나 단순한 고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군사적, 경제적 개입을 줄여나가면서 재정적 부담을 덜고 그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과 같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곳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이는 마치 바둑에서 불필요한 돌을 과감히 버리고 핵심적인 승부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사석, 작전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더 큰 판을 이기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포석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전략적 후퇴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재편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팍스 아메리카의 종말을 선언하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팍스 아메리카 2.0분을 예고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기존의 세계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미국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재편이었던 거죠. 마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구조물을 세우듯이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세계 질서에 대한 환상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죠. 이러한 통찰은 오랜 시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계 질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깨뜨리고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하고 경쟁적인 미래에 대한 깊은 사색과 동시에 날카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이상 미국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며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죠. 이제 각국은 스스로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세계는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연대와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선 것입니다. 트럼프의 큰 밑그림은 단순히 특정 시기의 사건을 넘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의 정책들은 단기적인 파장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질 세계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니까요. 우리 또한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수동적인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테니까요. 과연 우리는 지구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린 이 거대한 전략의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또 어떤 새로운 기회와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 지구의 절반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자 가장 먼저 혼란에 빠진 건 바로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었죠. 마치 든든한 보호막이 갑자기 사라진 듯한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은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유럽의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와 경제 통합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죠. 그들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유럽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아시아의 동맹국들 역시 복잡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영내 위협 속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안보 공식이 깨지면서 자주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험난한 외교적 줄타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 경제적, 외교적 지형 전체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후퇴한 그 자리는 과연 누가 채우게 될까요? 국제사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파고든 건 바로 중국이었죠. 시진핑 주석의 질대일로 구상은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영향력 확장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끌어들이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역시 군사력 강화와 영내 개입을 통해 과거의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고요. 마치 진공 상태에 공기가 빠르게 채워지듯 미국의 빈자리는 새로운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중 패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은 지구의 절반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핵심 경쟁자로 지목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대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무역 전쟁부터 기술 패권 경쟁, 군사적 대치까지 두 강대국의 충돌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죠.
세계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 보였습니다. 동맹국들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줄에 설 것인지, 혹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것인지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순간이었죠.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한 고립주의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팍스 아메리카의 종말을 예고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팍스 아메리카 2.0분을 준비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이 지구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린다는 표현은 특정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핵심 경쟁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치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던 셈이죠. 이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담긴 대담한 밑그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국제 질서, 즉 미국의 주도 아래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거죠. 기존의 세계 질서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하고 경쟁적인 미래에 대한 깊은 사색과 함께 강렬한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강대국들의 숨겨진 의도와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트럼프의 큰 밑그림은 단순히 특정 시기의 사건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이야기이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과 전략을 취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구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린 이 거대한 전략의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또 어떤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세계,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